이번 사연은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신우가 등짝 스매싱을 맞고 대성통곡하며 쫓겨났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사사건건 못된 말에 개념 없는 말로 일관한 신우를 시아버지와 남편이 박살내준 덕에 그 못난 얼굴 안 보고 살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못된 신우는 지금 친정 근처에 오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남편은 저보다 2살이 많고 위로 1살 많은 누나 한 명이 있어요. 저는 3남매 중 오빠 둘의 막내로 자랐어요. 남편 충청도, 저는 경상도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같은 과에 복학한 선배인 남편을 만났는데 성격이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친절해서 제가 오빠라고 부르면서 따랐습니다. 서로 성격도 잘 맞고 취미도 비슷해서 사귀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연애하는 동안에도 큰 다툼 없이 지냈습니다. 졸업 후 둘 다 일반 회사에 취직을 했고 양쪽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자는 남편의 말을 따라 친정에 먼저 인사를 드리고 시댁에도 인사를 갔어요. 가을 단풍이 짙게 물들어 있던 10월 말쯤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시집간 남편의 누나가 와 있더군요. 남편의 누나는 시댁에서 20분 거리 시내에 사는데 저희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막 돌진한 딸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는 먼 길 오느라 수고 많았다고 하시면서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이런저런 궁금하신 것을 물어보셨어요. 어려운 자리인데 편하고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부모님이 감사해서 어머님 곁에서 부엌일도 거들고 아버님과 담소도 나누었어요. 그렇게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의 누나가 아버님께 아빠, 나한테도 좀 그렇게 예쁘게 말하고 살갑게 대해줘봐 라고 한마디 하는 겁니다. 아버님은 멋쩍은 듯 내가 뭘 하시면서 웃어 넘기시길래 저도 크게 개의치 않고 신우이의 투정쯤으로 생각하고 지나쳤어요. 제가 볼 때 아버님의 성격이 그다지 살가운 편은 아니셨지만 정은 참 많으신 분 같았어요. 서울로 올라온 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시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과 통화하고 나면 아버님을 바꿔주셔서 한참 동안 편안하게 대화를 했고요. 남편과 저는 양쪽 집에 인사를 드리고 나서 앞으로 2년 정도 돈을 알뜰히 더 모아서 결혼을 하자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근무 중에 시어머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저하고 남편하고 올해 꼭 결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시냐고 여쭈었더니 저랑 남편이랑 궁합이 맞는지 점을 보러 갔었는데 궁합이 좋긴 한데 올해가 가기 전에 결혼을 해야 앞으로 저희들 하는 일이 잘 풀리고 잘 산다는 겁니다. 올해를 넘기면 결혼하기 힘들고 서로에게 좋지 않다고 했대요. 어머님은 미신을 엄청 믿으시는 분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얼른 친정에 전화해서 구정전에 식을 올리는 게 어떠냐고 여쭈어보라고 하셨어요. 결혼식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신혼집을 구해야 하는데 사실 남편도 직장 생활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모은 돈이 그리 많지 않고 저도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그렇게 많은 돈을 모아두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께 요즘 전셋값이 너무 비싸고 아직 크게 모은 돈이 없어서 신혼집 구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시어머님께서 집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면서 시아버님이 예전에 당진에 사두셨던 땅이 그린벨트에 묶여있다가 최근에 풀려서 함께 매입했던 지인들과 팔려고 내놓았다는 겁니다. 땅이 팔리면 방 얻는데 보태어 주시기로 하셨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간절하게 말씀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친정에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친정에서는 시간은 촉박하지만 좋은 게 좋은 거다 하시면서 시댁 어른들 말씀대로 준비를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님께 연락이 왔는데 땅이 팔렸다는 거예요. 돈 걱정 말고 집을 찾아보라고 하셔서 남편과 저는 아버님이 주신 돈에 남편이 모은 돈과 제 돈도 조금 보태서 20평대 아파트를 전세 계약했어요. 그리고 다음해 1월에 결혼식 날짜를 잡았어요. 음력으로는 12월이라 해를 넘긴 건 아니라고 괜찮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시댁을 방문한 지 3개월 만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후 1년 반 만에 딸아이를 낳았고 시부모님께서는 첫 손주를 보러 올라오셨어요. 아버님께서는 저에게 고생 많았다고 하시면서 조리원비에 보태라고 돈 봉투를 챙겨주셨어요. 손녀를 예뻐라 하셨지만 내심 아들 손자를 바라셨는지 같은 날 바로 옆 병실에 있던 산모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리를 듣고 두 분이 엄청 부러워하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둘째는 꼭 아들을 낳아 시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년 후 큰아이 돌 때 찍은 사진을 액자에 넣어 시댁에 가져다 드렸더니 시아버님께서는 거실 한가운데에 걸어두시더라고요. 근데 다음날 시누이가 와서 거실벽에 걸린 저희 딸 사진을 보더니 아빠, 왜 우리 딸 사진을 끝에 걸어놓고 얘네 딸 사진은 가운데에 걸었어? 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전 저희 아이 사진을 맨 끝에 걸어도 전혀 서운할 게 없을 것 같아서 바꿔서 걸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아버님은 액자 크기대로 걸어둔 것인데 별걸 가지고 다 트집 잡는다고 시누이에게 뭐라 하셨어요. 시누이는 투덜대면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속으로 신우 성격이 좀 별나다 싶었죠. 사실 저희 친정에는 오빠네 조카들 사진이 거실에 여러 개 걸려 있었는데 저희 딸 사진은 가져갈 생각도 안 하거든요. 시누이는 뭔지 모르겠지만 친정에 서운한 게 참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뿐 아니라 제가 딸아이를 재우고 나오니 저를 보더니 올케가 아들을 낳았으면 내가 엄청 미워했을지도 몰라 하고 말하는 겁니다. 헐, 이건 또 뭔 소리지? 신우가 그동안 예쁜 말을 한 적이 없어도 그냥 넘기려고 했던 말들이 이때부터 귀에 거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집에 올라오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누나가 가족들에게 서운한 게 참 많은 것 같다고 얘기했더니 신우이는 남편이랑 1살 차이인데 남편 때문에 본인이 엄마 젖도 일찍 끊고 제대로 못 먹고 자라서 키도 작고 어릴 때부터 좀 약했다고 생각한대요. 젖을 일찍 끊었다고 안쓰러워하시는 친척분들의 얘기를 듣고 시누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피해의식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얘기가 나오면 괜히 누나한테 미안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사실 저희 남편 탓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편 보고 당신 잘못 아니니 앞으로는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자꾸 생각하면 당신도 누나 눈치 보면서 살게 되고 누나도 그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할 테니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부모님도 나름 노력을 하셨다네요. 연년생으로 남편을 낳고 시누이에게 젖을 못 먹는 바람에 넉넉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쇠고기를 사다가 갈아 미음도 쑤어서 먹이고 비싼 과일도 갈아서 먹이고 하셨는데 워낙 입이 짧은 시누이라 가리는 게 많아서 잘 먹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시어머님도 나름 딸에게 할 만큼 하신 것 같은데 미안해하지 왜 굳이 젖배골았다는 소리를 반복해서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시누이는 저희가 내려갈 때마다 시어머님의 연락을 받고 친정에 왔어요. 어머님은 시누이에게 젖을 제대로 못 먹인 것도 미안하고 시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있는 것도 안쓰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은 그런 시누이가 짠해서 저희가 내려가면 놀러오라고 항상 부르신대요. 하지만 즐겁게 얘기를 하다가도 시누이가 꼭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분위기를 흐리게 할 때가 많아서 솔직히 시누이가 오면 또 무슨 일이 생길까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시누이는 둘째를 임신하고 또 딸을 낳았는데 그런 시누이가 안타까우셨는지 시아버님께서 시누이에게 남의 집에 시집갔으면 대를 이어줘야 하는데 딸을 낳아서 어떻게 하느냐고 속상해 하셨어요. 시누이 시댁은 고모부가 외아들이라 혹여 시누이가 딸만 낳아서 시댁에 미움받을까봐 걱정해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누이는 그 말에 누군 딸을 낳고 싶어서 낳았느냐고 화를 내면서 아버님과 언쟁을 했는데 아버님은 그냥 속으로 화를 사기셨대요. 다음에 저도 둘째를 가졌는데 아들이기를 엄청 빌었어요. 임신 당시 길을 걷다가 유모차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유모차 속에 아들이 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저분은 어떻게 아들을 낳았을까 싶어 부럽기도 하고 저도 아들을 낳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다행히도 둘째는 아들이었고 시부모님은 수고했다고 하시면서 너무 기뻐하시길래 저도 도리를 한 것 같아 뿌듯하고 감사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시누이에게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편하진 않았어요. 조리원에 한 달 있다가 집으로 돌아온 후 한 달에 2번씩은 손자가 보고 싶으시다고 시부모님께서 올라오셨어요. 물론 저 힘들까봐 반찬이랑 먹을 것을 잔뜩 준비해서 말이죠. 그런데 시부모님 오실 때마다 따라다니던 시누이가 둘째 태어나고는 함께 오지 않더라고요. 그때까지 시누이는 저희 둘째를 보려고도 하지도 않았어요. 남편이 영상통화로 보여준다고 해도 바쁘다며 핑계를 댔죠. 형제가 많은 것도 아니고 딱 둘뿐인데 조카 얼굴도 궁금해하지 않는 시누이 마음이 많이 꼬여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6개월쯤 되었을 때 여름 휴가차 시댁을 내려갔어요. 그런데 시누이는 안 보이고 시누이 딸 둘만 와 있더라고요. 시누이는 딸들을 어머님께 맡기고 친구들이랑 4박 5일 제주도 여행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시누이 둘째 딸은 아직 3살밖에 안 된 애기인데 호기심이 많아서 그런지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서랍도 열고 손에 잡히는 건 다 끄집어내더라고요. 어머님과 저는 조카가 저지레한 것을 수습하고 뒷정리하느라 바빴어요. 다음날 같은 동네에 사시는 아버님 친구분 딸 결혼식이 있다고 하셔서 두 분 함께 다녀오시라고 했어요.
1시간 반 거리를 대절버스를 타고 다녀오셔야 한대서 걱정 말고 다녀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아이 넷을 봐야 하는 상황이 왔는데 나이가 비슷한 애들이라 그런지 시누이 딸들이랑 저희 딸이 장난감 가지고 엄청 싸우더라고요. 시누이 아이들이 생각보다 욕심이 많아 뭐든지 다 자기 거라고 가져가니 저희 딸도 엄마 아빠가 곁에 있어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지 양보를 안 하더라고요. 때리고 쥐어뜯고 울고불고 난리였던 거죠. 너무 힘들어서 남편에게 둘째를 맡기고 아이들에게 간식을 만들어 먹였어요.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면 조금이라도 덜 싸울 것 같아서 그런 것이었어요. 저녁까지 챙겨 먹이고 나니 시부모님께서 오셨더라고요. 저는 지쳐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갑자기 시누이가 너무 얄미운 겁니다. 여름 휴가 때 저희가 내려온다는 걸 미리 알고 있는데도 친정에 자기 딸들을 맡기고 간 걸 보니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 애들 방치하고 자기만 홀랑 놀러 가면 애들은 누가 봐요. 상황이 복잡해져도 책임지고 싶지 않았던 거죠. 고모부는 얼마 전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전남 해남에 내려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시누이는 그곳에 가면 아는 사람도 없다고 여기서 지내겠다고 했다네요. 툭하면 친정에 애들을 맡기고 놀러 다닐 수 있으니 고모부 따라갈 이유가 없었던 거죠. 사실 시누이는 고모부랑 사이가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어머님께서 시매부가 시누이가 아이들을 친정에 두고 여행을 간 것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여행을 가면서 저희 휴가는 생각지도 못한 건지 일부러 그러는 건지 모든 걸 받아주시는 시어머님도 야속하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밖에 없는 형님이 남 탓하고 개념 없는 사람인 것도 모르고 서둘러 결혼한 것도 너무 후회스러웠고요. 시댁이 바닷가 근처인데 바닷가 구경은 고사하고 애들 넷이랑 씨름하면서 휴가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집에 올라오기 전날 형님은 밤 비행기로 올라왔어요. 둘째를 안고 인사를 했더니 둘째 얼굴을 슬쩍 보고는 툭 던지듯 아빠 닮았네 한마디 하시더군요. 처음 보는 조카 안아주지는 못할 망정 자세히 봐주지도 않더라고요. 뭐 사실 그렇게 기대를 한 것도 아니지만 참 너무한다 싶었어요. 그리고는 아이들 보느라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피곤하다며 쉬고 싶다고 씻으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남편이 큰 소리로 시누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애들 팽개치고 혼자 여행 다녀와서 우리 막내 보고 아빠 닮았다고 한마디 하는 게 고모가 할 짓이냐? 부모님이랑 우리 엿먹이려고 일부러 애들 놓고 놀러 간 거지. 우리 보고 싶지 않고 애들도 보기 귀찮으니까 누나가 일부러 여행 잡은 거 아니야? 그리고 애들 교육을 얼마나 엉망으로 시켰으면 애들이 통제가 안 되냐. 애 엄마 맞아? 애들 데리고 당장 누나 집으로 가. 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저는 남편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걸 처음 봤어요. 시누이가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남편을 쳐다보자 남편은 뭘 잘했다고 쳐다봐. 우리가 여기로 휴가 온다고 2달 전부터 말했는데 설마 그것도 모르고 애들 놓고 여행 간 거야? 아니지.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엄마 무릎 아파서 수술 날짜 잡았는데 애들 놓고 가면 어떡해? 하니 시누이는 당당하게 내가 엄마한테 우리 애들 맡겼지 너희한테 맡겼니? 그리고 이런 기회에 조카도 봐줄 수 있지.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입에 개거품을 물고 따지고 들어. 하는 겁니다. 그러자 남편은 엄마는 뭐 애기 봐주는 보모야? 누나가 툭하면 애들 맡기고 다니는 거 우리가 모를 줄 알아? 우리가 여기 올 때마다 누나가 와서 젖배를 골아서 항상 배가 고프다고 투정하고 맛있는 거 차려줘도 배부르다며 몇 숟갈 먹지도 않고 사람 마음 불편하게 하고 뭐 어쩌라는 거야. 누나 우리한테 못된 말 하려고 일부러 찾아오는 거 아니야? 도대체 언제 사람 노릇하고 살 거야? 우린 여기 와서 잘 지내다가도 누나의 못되고 꼬인 성격 때문에 기분 좋게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남편은 작정하고 누나한테 쏘아붙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남편을 말리는데 아버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남편의 말에 시누이는 야, 너 때문에 내가 피해 입은 게 얼만데 그깟 며칠간 조카들도 못 봐주냐? 하면서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남편도 참지 않고 내가 누나 동생으로 태어난 게 내 선택이야? 내 잘못이냐고. 그리고 엄마는 일부러 연년생 낳고 싶어서 낳았어? 누나 나이가 몇 살인데 언제까지 했던 얘기 또 하고 철없이 굴래. 누나가 하도 안 먹으니까 엄마가 없는 살림에 신경 써서 걷어먹이신 거 동네 분들도 다 하시는데 평생 남 탓만 하고 살 거야? 시간이 아깝지도 않냐? 남 탓하는 거 병이야 병. 언제까지 피해의식 갖고 살 거냐고. 그리고 주변에 연년생 형제들 보면 누나처럼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우리가 뭐 보릿고개 시절에 태어난 것도 아닌데 전 못 먹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냐고. 우리가 싫은 거지 그냥 핑계 댈 걸 대.
하면서 그동안 쌓았던 감정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형님은 그 자리에서 서럽게 엉엉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릴 때 젖도 제대로 못 먹고 컸고 시집 가서는 남편복, 시부모복도 지질이 없이 자기처럼 불쌍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하면서요. 엄마가 울고 있으니 조카들도 따라 울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제가 볼 때 고모부는 경우도 바르고 좋은 분이거든요. 뭐든지 시누이 뜻대로 안 되면 쌈딱처럼 달려드니 고모부도 시누이랑 말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은 당신 잘못이라고 싸우지 말라고 우셨어요. 그때 남편이 엄마 잘못하신 거 없어요. 왜 죄인처럼 매번 누나한테 쩔쩔매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더군요. 시누이는 또 아버님께 딸보다 며느리를 예뻐하신다느니 외손주들보다 친손주들을 챙기신다느니 아빠한테 서운한 것도 많다고 하면서 이번엔 아버님을 타겟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보다 못한 아버님께서 시누에게로 다가가시더니 등짝을 때렸어요. 놀란 시누는 아버님을 쳐다봤고요. 이 철없는 년아, 그만 좀 해. 너만 없으면 우리 집은 화목해. 하나뿐인 동생이랑 잘 지낼 생각은 안 하고 매번 원망만 하고 창피하지도 않아? 당장 짐 챙겨서 나와. 너 때문에 집안 시끄러워지는 거 더 이상 못 참겠어. 차 태워줄 테니 너희 집으로 가. 라고 하셨어요. 아버님이 그렇게 큰 소리 치시고 화내시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이서방 있는 해남으로 내려가라고 하셨어요. 아직 젊은 부부가 왜 떨어져 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힘들게 하냐고 하시면서 고모부 있는 곳에 내려가기 전까지 친정에 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큰 소리로 어머님께 조카들 빨리 옷 입히라고 하셨고요. 마지못해 어머님도 애들 옷 입히셨고 그렇게 시누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기죽은 표정으로 아버님께 이끌려 본인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님은 우시고 남편은 한숨만 푹푹 쉬고 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어른들이 큰 소리로 싸우니 뭔지는 모르지만 상황이 안 좋다는 걸 안 큰아이는 불안한 눈길로 걸어오더니 저에게 꼭 안기더라고요. 아이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 제 마음도 좋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돌아오신 아버님은 저희에게 미안하다고 당신이 딸을 잘못 키웠다고 하시면서 다시는 그런 행동 못하게 단단히 일러놓았으니 편히 자고 내일 일찍 올라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휴가를 엉망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느냐고 미안해 하셨고요. 그렇게 저희는 말도 안 되는 여름 휴가를 보내고 왔습니다. 이번 휴가 때 시댁에 내려가기 전에는 시부모님 모시고 바닷가 구경도 하고 맛집도 다니면서 즐겁게 보내고 오자고 했는데 집에서만 꼬박 있다가 그 난리를 치르고 오니 저나 남편이나 기운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일주일쯤 후에 시어머님께 전화가 오셨는데 시누이가 고모부가 있는 해남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했다네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님의 떨리는 목소리에 시누이에 대한 안타까움과 저희에 대한 미안함이 묻어나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답니다. 어쨌든 그 후로는 시누이와 마주칠 날이 없어서 맘 편히 시댁을 다니고 있습니다. 남편도 이번 일로 이제 누나의 존재가 오히려 악영향만 미치니 안 보고 사는 게 세상 편할 것 같다고 하네요. 신우 딸들 생일 선물 줄 때는 좋아하는 캐릭터 이름을 대면서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한다며 아양 떨던 시누이라 사람 질리게 했거든요. 흔히들 남매 사이는 별로 기대할 게 없다고 하던데 제 주변에 사이좋은 남매 사이도 많거든요. 남들에게 징징대기나 하고 못된 말만 일삼는 신우가 철이 든다 해도 보고 싶은 마음이 없네요. 시누이가 하루빨리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본인도 옆에 가족들도 편하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야 세상 좋으신 시부모님도 딸 걱정 안 하시고 마음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테니까요.